제가 뭐 이제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릴 얘기는 이번 시험에서 아이들이 사실 시험을 보고 나면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분석이라는 게 어떤 상담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시험을 본 걸 가지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시험을 봐서 자기가 잘된 거 잘못한 거 판단이 끝나야 사실 성적 향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그런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수학을 연달아 얘기하면 수학 하다 보면 어린이들 들으실 때도 똑같은 얘기 겹치고 하니까 이제 제가 다른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번에 학생들의 반응과 문항 난이도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학생들의 반응은 고3 아이들은 어려웠다가 대부분이고요. 문항 자체는 쉬워요. 재수생들은 당연히 이번에 너무 쉽다라고 얘기했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조교애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강제로 시험을 매년 보게 하고 야, 그 정도 대학 갈 거면 한 번 더 해. 그래서 제 조교애들은 보통 수능을 또 보게 시키고 막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시험지를 뽑아서 시간 정해서 풀겠다고 한 걸 제가 말렸죠. 그 정도 아니야.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수업 중간에 한 40분, 50분 동안 풀더니 다 풀었어요. 병이 다 먹고. 그게 왜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냐면 첫 번째, 이번 시험은 되게 전형적인 수능 문제의 복사였어요. 수학 시험이요. 뭐 어머님들은 최근에 기사나 그런 것들 많이 보시고 확인하셨겠지만 뭐 작년 같은 불수능 내지 않겠어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국어는 불수능이 맞는데 작년에 수학은 아니었어요. 작년에 수학이 2,700명의 100점이었거든요. 2,700명의 100점이려면요. 재작년부터 한 7년 정도의 100점수를 다 더해야 2,700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 7년간의 100점의 합보다 작년의 100점의 합이 더 많아요. 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근데 왜 애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느냐? 공부 방향이 거꾸로 됐던 거예요. 뭐가 거꾸로 됐냐면 수원, 수투는 어려워요. 왜? 공통 과목이거든요. 근데 수원, 수투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되냐? 수원, 수투는 원래 기반이 문과 쪽 기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기출문제를 가지고 애들이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시험 문제는 기출문제를 풀 수 없는 게 나와요. 선택 과목은요, 오히려 미적은 쉬워졌어요. 왜? 미적이 어려우면 그 조정 점수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미적은 그냥 쉬워졌어요. 확통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난이도가. 그래야 조정 점수의 차이를 안 봤거든요. 작년에 8문제잖아요, 선택 과목이. 미적 6개 만든 애가요, 확통 8개 만든 애보다 점수가 1점 높아요. 그러니까 확통 다 맞아봤자 미적 6개 만든 애가 이겨요. 그리고 나중에 가중치까지 하면 더 차이 나요. 그래서 결국은 연대 병영 같은 경우가 95%가 미적분 하는 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미적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뭐냐? 단순하게 점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투 과목을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미적 선택한 애들 중에서 작년에 22번 정답률 2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애들은 44%가 맞췄어요. 확통하는 애들이 0.6%만 22번을 맞춰요. 그러니까 필러문항부터 쫄쫄쫄 틀려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느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즉 지금 애들이 못하는 이유는요, 이 문항들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럼 익숙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굉장히 심플한 얘기거든요. 익숙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의 단계는요, 아이들이 한 번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문항마다 계산의 함정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은 3점짜리 그리고 좀 쉬운 4점짜리 준킬러보다도 쉬운 것들이죠. 준킬러. 단계를 나누면 킬러 문항 이런 식으로 단계가 나뉘는데 지금 보통 아이들이 여기를 한다? 모양새는 보기 좋은데요. 그냥 선생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제가 뭐 이렇게 어머님들 이렇게 계셨을 때 얘기해보면 자 3점짜리 이번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1컷이 80점 되거든요. 80에서 76 사이 왔다 갔다 얘기를 해요. 84에서부터. 근데 작년에도 1컷은 똑같았어요. 작년하고 바뀐 거 없어요. 2컷도에 비슷해요.
70점대 70점대 비슷해요. 작년에 3컷이 얼마였냐면 62점이었어요. 올해는 3컷이 50점이에요. 4등급 컷이 작년에 54점이었거든요. 올해는 42점이에요. 1컷하고 4컷이요 40점 차이가 나요. 근데 3컷을 대충 얘기하면 어느 정도가 3컷이냐면요, 보통 인서울 그리고 수도권이라고 하는 뭐 안주대 여기 이렇게, 그리고 뭐 저기 에리카나 뭐 그 정도 레벨 플러스 지방에 있는 국립대, 거기까지 정원이 20%예요. 상위 20%가 50점 받는 시험지였던 거예요 이번에. 선생님 어렵잖아요. 아니요. 저는 제가 가르치는 중 이번에 100점인 애가 한 13명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100점 받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익숙함과 익숙하지 않은 거의 차이예요. 물론 그 100점을 받는 애들은 지금 익숙해가지고 반복이 많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한두 번 정도 선행했거나 그런 애들은 아직 레벨이 그 정도 아니에요. 걔네들이 있는 레벨이 60에서 70 사이예요. 60에서 70에 있는 사이 애들은요, 여기에요. 70점 밑에 애들은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예요. 선생님 그러면 늦잖아요. 아니요. 시험 문제가 안 어렵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해서 70 언더를 넘어가서 70에서 80 사이에 껴들어와야 얘가 맛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0 이상으로 갔을 때 70에서 80인 애들은 보통 중킬러와 킬러를 9대 1 정도 하면 되고요. 80 이상이 된 애들은 중킬러와 킬러를 4대 6 정도로 하면 돼요. 그게 일반적으로 점수 만드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70 언더인 애들은 얘가 9 합쳐서 1 정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금방 넘어가요. 왜? 2, 3점짜리가요. 2, 3점짜리가 48점이에요. 4점이 13문제 있어서 52점이고요. 그러니까 2, 3점만 다 맞추고 하나 찍어서 맞추면 3등급이에요. 2, 3점 다 맞추고요. 4점짜리 13개 중에서 쉬운 4점이 보통 4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 맞추면 60점대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쉬운 4점에다 중킬러 있는 거 한 3개 정도만 더 맞추면 그게 지금 현재 2등급인 거예요. 우리 애는 점수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수학을 못하는 애가 아니에요. 1등급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문제 유형이 달라서 공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머리와 수능 성적이 비례하나요? 그렇게 따지면 IQ 130이 보통 상위 2.5%거든요. IQ 130이면 연고대, 공대 무조건 가야 돼요. 아니거든요. 저도 수업할 때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야, 니네 중에서 130 밑에 손 들어봐. 그러면 물론 부끄러워서 안 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애들 머리는 꽤 좋아요. 근데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수학을 잘한다고 과연 수학 시험을 잘 볼까요? 수학을 잘하는 것과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건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 수학을 잘한다는 거에는요, 어려운 문항들, 뭐 논술 같은 걸 잘한다는 것도 있고요, 기하적인 거, 서술형을 잘 푼다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심화된 내용을 잘 받아들이고 계산을 잘한다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활동 영역 중에 하나를 잘하는 게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세 개를 잘하는 게. 근데 수능에서 물어보는 그 영역을 잘하느냐는 물음표예요. 다른 거예요. 왜? 수능하고 평가원에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 유형은요,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 뭐 A, B, C, D 4가지가 있다. 4가지를 잘 알고 얘네들을 문제 조건에 맞춰 순서를 잘 구성하냐 해요. 이런 조건은 BC, AD로 풀어. 이런 조건은 DA, BC야. 그게 수능 문제거든요. 근데 보통 어려운 사설이나 심화를 하는 수업들의 맹점이 뭐냐? 이걸 조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 A의 심화, A 프라임, 그거의 심화, A 더블 프라임, 심화된 걸로만 쭉 내려가요. 네, 그래서 뭐 대치동에서도 뭐 시대인연이 어디니 뭐 이렇게 돼서 듣는 애들 보면 그런 문제들만 풀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자부심을 갖고 내가 어려운 것도 잘하는데. 근데 그런 거 한다고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번 교육청 문제는요, 정말 대놓고 작년 수능을 베꼈어요. 이거는 작년 12월에 이미 출제가 끝났던 시험지예요. 그리고 교육청에다가 내려온 지시사항이 수능과 똑같이 만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양이 15번도 그렇고 거의 똑같아요. 그럼 이거를 잘 못 풀었다는 얘기는요, 얘가 준비하는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어머님들은 이제 고민해서 막 하시잖아요. 3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민이 끝나기도 전에 내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급한 거 불 꺼내죠. 그리고 난 내신 지나면요, 머릿속에 싹 사라져요. 언제 다시 떠오르냐? 6월 평가원쯤 보고 지금하고 똑같은 고민으로 또 어머님들 아씨 우리 이거 어떡하지 그러죠. 근데 지금하고 그때는 다른 점이 뭐겠어요? 남아있는 시간 차이죠. 얘를 고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더 줄어드는 거죠. 힘들어지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확인하실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점수대 맞는 거 하고 있냐요. 우리 애가 과거에 1등급 필요 없어요. 그거는 고1, 고2 때 그죠? 전반적으로 이런 변형된 우리가 시험 수능으로 보고 있는 걸 하고 있던 게 아니라 내용을 아느냐 모르냐 시험에 1등급, 2등급이라는 얘기예요. 지금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 자료를 어떤 거 만들까 하다가 어차피 뭐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은 또 차장선생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공통 과목에 대한 평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놨는데, 거기 뭐 7번은 이차함수 넓이 공식이 했는데 내가 그걸 일일이 계산해서 좀 당황했다. 뭐 8번은 뭐 이런 이유가 있었다. 그 안에서 틀린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시험 끝나고 난 이거 계산 실수했어 그런 게 아니에요. 난 계산을 했는데 이걸 왜 계산을 했을까? 계산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계산이 어려웠어? 이게 진짜 계산이 어려운 건지 자기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놓쳐가지고 어렵게 계산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절대 포장하면 안 돼요. 지금은 예전에는 3월 교육청 갖고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에이 교육청이요. 수능 점수와 3월 점수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예 상관없어요. 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지금 3월 교육청이 가장 수능을 잘 베낀 시험지예요.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형에서 봐서 제일 잘 베꼈어요. 그리고 아마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아요. 평가원에서 원하는 형태의 점수 배치가 나왔거든요. 평가원도 아마 이 배치를 판단으로 내서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럼 시험 유형이 이미 결정된 형태의 시험지인데 이걸 잘 못한다면은 당연히 학생의 준비가 부족했거나 방향이 잘못됐거나 그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공통 과목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이과 기준인데 이과 기준도 그냥 이과 기준이 아니라 계산이 지저분해서 한 방에 풀리지 않아요. 근데 또 계산이 지저분한 형태를 풀면 계산 실수도 하고요. 뒤에 있는 10-15은 절대 못 풀어요. 이게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배경 지식으로 스킬로 풀어야 되는 게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7번, 8번, 9번, 10번 하면서 머리로 쓸 수 있는 게 많아야 돼요. 자,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 앞쪽 문제에서 계산이 터지는 게 보통 뭐냐면 우리 막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 참고 막 하고 있는데 그냥 막 숨 쉬어버리는 거예요. 어머님도 어렸을 때도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숨 참고 있다가 뽀록 나오면 그 다음에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못 버텨요. 계산을 중간에 해버리면요, 쉬운 문제에서 계산을 해버리면 애들이 그 뒤는 아예 못 풀어요.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는 계산의 길이는 15줄이에요. 15줄 넘어가면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요. 자기가 찾은 게 답인지 아닌지 잘 확인 못해요. 그럼 그걸 줄여주는 게 뭐냐? 문제 조건을 보고 처음에 여기까지 당연해. 내가 반복해서 해왔던 내용이야 라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게 만드는 반복 훈련이 필요한 거죠. 8, 90점 애들도 당연히 해야 돼요. 그렇게. 제가 이번에 본 것 좀 되게 특이한 게, 예를 들어 아까 7번 문제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어머님들께서 시험지 보시면
보시면 아세요? 이렇게 2차식이 있고요. 네, x가 3일 때 이렇게 접해가지고 이 부분의 면적 구하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산하면 은근히 빡세요. 연립해서 0부터 3까지 적분하니까 7번 정도인데 힘껏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2차식인데 3에서 접하니까 너 x-3의 제곱이지 연립해요. 그리고 0부터 3까지 적분하는데 이걸 누가 그렇게 하지? 내가 0부터 3까지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적분하면 x n제곱 분하면 비율이 n대 1인데 그래서 3구 27에다가 2대 1이니까 3분의 1에서 9 100점 받은 애 중에서 이거 계산한 애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거의 다 암산으로 갔어요. 어머님들이 계산 실수를 많이 하면 우리 애는 꼼꼼히 안 써서 계산 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계산 실수는요,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것과 손이 괴리감이 있어서 그래요. 손으로 쓰는 것보다 머리가 빠르거든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계산 실수를 한다는 정도면 머리가 빨라요. 근데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그 다음 연산보다 손이 느리니까 얘네들이 안 맞는 거예요, 싱크가. 거기다 시험 볼 때 시험에 대한 집중력이 그렇게 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신문이든 다 기사에 그거 나오죠. 올해 고3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앉아서 버티는 힘이 약한 애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수업해보면요,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난 되게 힘들어요. 뭐 학교에 이벤트가 있어서 주변에 애들이 걸려서 일접촉자라서 이렇게 검사하고 오늘 학교 안 갔다 왔어요. 컨디션 되게 좋아요. 근데 학교에서 수업 듣고 오면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근데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고3이 학교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거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애들한테 알아서 잘해? 아니면 방향이 다른 걸 가르쳐? 그거 어떻게 점수를 받아요? 나오는 건 그리고 연습해야 되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화목반 같은 경우는 미적할 때 이쪽에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신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데 맞춰서 하고 있고요. 토요일반 미적심화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얘네들은 요 단계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화목반이라면 얘가 이제 토요일반 미적심화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수어수트 하는 데는 사실 여기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제가 뭐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업을 들어도 지금 수어수트 듣는 애들 중에서 한 88, 90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뒤에 걸 맞출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이한테 안 맞는 약간의 허세스러운 걸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다 화목반 미적 내신으로 지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맞는 레벨로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안에 그렇다고 다 70 언더만 있는 건 아니에요. 1등급인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어수트도 여기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요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 레벨로 금방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미적심화는 이쪽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확통 수업은 그냥 지금 한 2바퀴 돌렸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3번째 내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확통은 뭐 그렇게 힘들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확통하는 애들은 이걸 잘하게 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수업은 난이도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수업 자체는 뭐 다른 선생님들하고 크게 다른 건 없어요. 테스트하고 저는 이제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테스트를 다 풀어줘요. 애들 푸는 거 소위 말하는 쉬운 문제들도 맞았으니까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풀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 또 하나 특징이 그 2등급의 관문이 있어요. 너희들 2등급의 관문이 뭐냐면 도형이에요. 이 수원에 있는 삼각함수 그리고 미적 선택한 애들은 미적에 있는 그 무한등비급수와 도형 그리고 삼각함수의 극한이에요. 이 도형을요, 도형한테 당하면 2등급 이상 못 올라가요. 근데 도형이 임팩트가 있는 게 그림은 기억나거든요.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너 그 문제 기억나? 그러면 그림은 다 기억해요. 글자로 된 문제를 기억 못해도. 근데
도형 문제들이 힘든 이유는 뭐냐? 얘만 반복해서 푼다고 맞추지 못해요. 왜요? 도형 문제 우리가 좀 약하면 한 200문제쯤 주시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풀게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일주일에서 한 고디로 2, 3주는요 도형은 정말 잘해요. 근데 2달쯤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와 있어요. 도형은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이 틀리고 점수를 자동으로 받아야 되는 문제는요 습관처럼 매주 테스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랑 똑같이 풀 때까지 계속 긁어야 돼요. 풀 수 있어? 아니요. 풀 수 있어의 다른 표현은요 시험장 가서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100% 맞고 쌤하고 똑같이 풀면 그거예요. 저랑 똑같이 풀어야 시험장 가서 안 틀려요. 그래서 저는 내신 지금 미적분 같은 거 대비하면서도 이 미적에 있는 도형들은 따로 매 시간 다루고 있고요. 매 시간 적게는 4문제, 많게는 한 12문제 풀고 또 풀고 풀고 또 풀고 해서 유형화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5번 같은 도형도 애들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원과 내적 사각형에 대한 성질 보여서 그냥 바로 풀었어요. 15번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렵지 않은 건 중요하지 않죠. 애들이 어렵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애들이 봤을 때 선생님 이거는 내가 외웠고 내가 반복한 이 유형이어서 맞췄어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1등급이 아니어도 수능은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1등급이 아니고 2등급이고 뭐 3등급인 애들이 4점짜리를 맞추면서 점수가 올라가는 거지 높은 등급이어서 4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가 할 수 있는 유형들을 많게 만들어주는 게 수업인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도형을 특히 강조하면서 반복해 나가고 있어요. 미적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 테스트나 그런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필요하고 중요한 문항들 그 제가 준 테스트 문항만 외워서 풀어도 거의 2등급은 나올 거예요. 그것만 따로 모아서 교재를 또 나중에 다시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에서 사실 많이 틀리는 애들도 있죠. 당연히 문제 했는데 한두 개 맞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테스트 난이도는 매주 올라가고 문항수는 매주 늘어날 거예요. 정해진 시간 안에 난이도와 문항수가 늘어난 걸 아이들이 겪어내면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시험장에 갔을 때 수업보다 시험이 쉬운 거죠. 평소 연습보다 시험이 쉬워야 제대로 된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단계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9월달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월달에서 7월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뒤로부터는 다 여기서 수렴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에 3월 교육청에서 낮았던 애들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애는 한 3월달에 32점이었는데 수능에서는 92점 받았어요. 그래서 걔는 약대 같고요. 그리고 의대 간 애 중에서 제일 낮았던 애는 3월달에 48점이었어요. 작년 5등급. 근데 수능 때는 88점 받고 1등급 받았고 사실 인서울의대나 아니가 저기 순차영대인데 그 정도 가는데 큰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이과 애들, 단과한 애들이 고3 애들 한 207, 8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등급 애들은 한 12명, 나머지는 다 1등급이었어요. 미적하면 1등급 받는 건 굉장히 쉬워요. 네, 확통하면 1등급밖에 엄청 어려워요. 저는 사실 1등급 애들이 미적에서 90%다? 사실 저는 그거 성공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100% 나왔어야 되는데 왜냐면 미적한 애들의 11%가 1등급이거든요. 예전으로 따지면 2등급이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그 12명은 가형으로 따졌을 때 3등급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게 그렇게 폭력하진 않는데 문과 애들 확통한 애들 중에서 1등급은 제가 작년에 문과 애들을 다 합쳐서 한 30명 정도밖에 수업을 안 해봤는데 근데 그 안에서는 5명 정도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잘한 것 같아요. 전국에 40명 정도 있었거든요. 고3 애들 문과 1등급이 걔네들도 결국은 이거 수원수투에서 이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그래도 92 정도 나와서 1등급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제 어머님들께 뭐 다른 얘기를 더 길게 하기에는 또 오래 앉아 계셨는데 그런 거보다는 지금 아이들 상황에서 어머님들이 얘가 어떤 레벨에 맞는 걸 지금 해야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상황으로 준비해가고 있는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는 화목 수업, 토요일 수업 수준을 여기서 맞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저도 그 얘기했어요. 야, 이번에 어려운 문제 있지? 이건 아직 쌤이 설명한 거 가지고 니네가 혼자 풀 수는 없을 거야. 대신에 이 내용,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다 풀 수 있다? 하고 이제 다시 보여줬죠. 토요일날. 수업 수업하면서 14번, 15번 야, 이거 해서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 그때 애들이 왜 그 생각을 저는 못할 거야? 그 생각을 하면 네가 학생이니 한 번 듣고 당연히 못하지. 근데 니네가 6월달쯤 되면 더 많이 맞출 거고 여름방학쯤 되면 지금 3월 거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다 통과하고 넘어갈 거야. 지금 아직 욕심 부리지 말자.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백점인 애들 또 여기와 다르게 또 심화된 반들도 따로 있고 하거든요. 근데 절대 아이들 그거에 대해서 허세를 부리지 않아요. 왜? 이거 많이 한다고 킬로 맞추는 거 아니거든요. 보통 재수학원 제일 앞만 보면 아이들 수업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킬러를 하면 진짜 졸라해요. 그럼 나중에 얘네들 100점 만이야? 아니에요. 킬러는 결국도 못 풀 수 있거든요. 킬러 문항을 풀 수 있는 시간을 남겨줘야 되고요. 시험장 안에서 킬러 문항만 남았을 때 머리가 안 아픈 상태가 돼야 돼요. 쉬운 문제를 너무 쉽게 풀었기 때문에 뇌가 뽀송뽀송한 상태로 여기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몸에 비해서 편하지 않으면 어차피 시험 성적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 맞춰서 할 거고요. 그래도 선생님 저희는 10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쪽에 포인트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 2회 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돼서 한 번에 농축해서 가고 싶어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도 한 번짜리 수업이 더 익숙한 사람인데 이쪽으로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도 2번 해가지고 풀고 확인하고 조교쌤에 달라붙어서 클리닉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모든 수업은 다 조교쌤하고 클리닉 같이 하고요. 아이들 질문 받는 거 클리닉 시간에 와서 하는 거 외에도 뭐 애들이 알아서 해요. 카톡으로 조교쌤들한테 연락해서 선생님 저 이거 풀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주세요. 모의고사 보니까 바로 막 쫙 오더라고요. 자기 몇 번 이랬는데 소위 말하는 선생님 풀이를 풀어주세요. 해설 말고 분명히 이런 해설대로 풀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조교쌤들이 막 이렇게 뽑아서 해주거든요. 그 애들이 역시 막 이렇게 보내요. 자기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막 하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나 뭐 부족한 부분들은 메꿔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화목 수업 같은 경우는 지금 내신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거기다 이제 플러스를 보통 이제 애들이 5시 반이나 좀 일찍 오면 모의 같은 경우에 또 클리닉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어머님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아이들 수능 특강 푸는지 제발 확인 좀 하세요. 올해 수능 특강 어려워요. 제가 본 거의 20년 동안의 EBS 중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그 레벨 3가요. 시험에서 쓰는 킬러 문항하고 굉장히 유사한 걸 띄고 있어요. 그 EBS 연계도가 내려간다라고 얘기하죠. 50%로. 근데 어머님들 거꾸로 생각하세요. 어떤 책이든 50%가 연계되는 책은 없어요. 그쵸? 막 국어 해가지고 이강 모의고사나 김봉서 그거 졸라 풀잖아요. 그거의 50%가 출제가 되나요? 거기서? 아니에요. 근데 EBS는 50%가 연계가 돼요. 특히 수학은요 어려운 문항들이 연계가 돼요. 그게 불합통요. 확통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미적분 수능 특강 어려워요. 레벨 3는 진짜 킬러 문항들이에요. 수원에 있는 도형들은 어려워요. 레벨 3 진짜 어려워요. 수투는 이과라면 그냥 쉬듯이 그냥 풀어서도 맞춰야 되지만 확통하는 친구들이라면 수투도 어려워요. 수능 특강 그래서 레벨 2를 먼저 한 2바퀴 정도 풀고 오답까지 정리가 된 다음에 레벨 3를 풀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고요. 그리고 내신을 위해서라도 하셔야 되고요. 수능 특강은 최소한 3바퀴 돌리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보면 6월 평가원쯤 보면 이거 수능 특강에서 본 적 있어 정도 되고요. 그 상태로 나중에 수능 완성이랑 다 공부해야 적어도 EBS 연계된 거 바로바로 맞춰요. 작년에 수능 15번이 수능 완성에서 나왔어요. 킬러 문항인데 지금 대놓고 EBS를 쓰고 있어요. 오히려 수학은.
그런데 아이들은 사설 막 그런 모의고사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안 해요. 거꾸로 가요. 그리고 항상 저는 수업하는데 학부모님 중에 수능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몇 년 있거든요. 그 교수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매년 똑같아요. 제발 EBS 좀 풀게 하는 거. 제가 어머님들의 뭐 수업을 들으시건 안 들으시건 간에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 듣고 가시는데 어머님들께서 아이들한테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을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EBS 꼭 하고 있는지, 안 하면 역사 약고라도 시키셔야 돼요. 또 하나, 지금 맞는 레벨로 공부하고 있는지. 지금은 쉽고 어렵고가 아니라 단계를 확실하게 거쳐가야 돼요. 지금 뭐 뒤에 대표님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설명하면서 아마 이런 식으로 구별해가지고 점수대로 말씀드린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다르게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한 습관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고쳐야 돼요. 쉬운 문제 푸는 것부터 다 가르쳐야 돼요. 할 일이 많아졌더라고요. 알아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애들이 알아서 안 하면 제가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갈 거니까 혹시 어머님들께서 계획이 맞는다면 저랑 같이 이렇게 하시면 아마 지금 이번에 교육청 때문에 느꼈던 불편한 감정 많이 희석해서 수능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애들 상황에 따라 완성도는 분명히 달라요. 이 레벨은 여름 이후나 완성이 돼요. 그렇다고 뭐 선생님 더 빠르게 할 수 없나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문항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아이들 틀린 거 무슨 이유인지도 한번 본인들이 냉정하게 보라고. 단순하게 실수야, 내가 계산을 뭐 잘못했어, 그 정도로 분석해서는 안 돼요. 왜 이건 이렇게 됐고. 근데 아이들이 잘 안 되잖아요. 만약 그런 거 있으면 뭐 저도 이제 화목 같은 경우에는 일찍 와 있고 하니까 한번 애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저랑 상담하셔도 제가 뭐 가감 없이 말씀드릴게요. 뭐 보장하는 거 없이 그렇게라도 제가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도움 드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기지가 되셨을 텐데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하시고요. 네.